올해 상반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로 인해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금 투자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최근 금 가격 추이를 보면 2주 넘게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값은 최근 횡보를 넘어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흐름인데요. 지금부터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금 가격은 어느 정도 최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을 놓아주고 다른 자산으로 배분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다양한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달러 약세, 그리고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장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안전자산 시장에서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 조금씩 자본이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흐름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달러 가치와 물가를 살펴봐야겠죠. 올해 달러 인덱스 최고점이 109였는데 현재 달러 인덱스는 약 96으로 1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경제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적용하자면 달러가 약해지면 보통 금 가격은 상승하죠.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금을 사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수요가 줄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금과 달러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서인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 달러는 약세, 금은 이론상 강세가 되어야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됐다는 이야기일 거고,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됐다면 위험성 자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로 인해 금 수요가 둔화되고요. 즉 금 가격이 함께 하락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9월부터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안전자산 시장에서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 자본이 이동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금 가격은 계절성에 따라서 3월에서 6월은 약세 또는 횡보를 보입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인도나 중국의 금 수요가 주춤을 하는 시점이고요. 여름 전까지 금리나 물가 이슈가 소강 국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기간에 반대 성격을 가진 자산인 나스닥은 강력한 상승 계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과 세금 시즌 효과로 인해서 보통 상승을 하고는 하죠. 하지만 올해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3월에서 5월달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다다랐고요. 금 가격은 상승하고 반대로 나스닥은 하락을 했죠. 즉 7월 이후부터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은 점점 해소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안전자산 시장에서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 자본이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로 인해 금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물가 둔화와 지정학적 위기 해소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로된 것은 올해 2월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20%를 시작으로 4월 5일 10% 보편 관세,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의 6월달 이후 평균 실효 관세율은 30% 수준으로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유지 중에 있습니다. 물론 90일 유예를 통해 대다수의 국가들이 10% 보편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 현재는 범위나 관세율이 파격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하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의 CPI를 보자면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정책을 펼쳤죠. 그 당시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상품 가격에 전가를 하면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2기에서는 기업들이 쉽사리 상품 가격을 인상할 수 없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높아진 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들이 상품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인해 소비자들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관세 부담을 기업들과 유통업체들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의 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지 않는 상태고요. 게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벌벌 떨게 한 이스라엘 이란 중동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상반기 트럼프 관세 인상부터 최근 이란 이스라엘 분쟁까지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두 가지 모두 해소가 되면서 현재는 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실제로 기관들의 자금 움직임을 살펴보면 5월부터 금 ETF에서 많은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글로벌 금 ETF에 유입된 자본은 92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5월 달에 유입된 자본은 약 1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비해 약 83.7%가 급감을 한 거죠. 실제로 5월 달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된 자본은 총 55억 불 정도 된다고 하네요. 5월 달 기준으로 실물 금 ETF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4배 가까운 자금이 순유입이 된 셈이죠. 본격적으로 안전자산 시장에서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의 자본 이동이 5월 달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인데요. 안전자산을 대표로 하는 금이 먼저 상승한 뒤에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위험성 자산을 대표로 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뒤따라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016년도 상반기에는 금 가격이 강세를 보였고요. 10월 이후 하반기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예고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금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은 9월부터 12월까지 최고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죠. 두 번째 사례는 2021년도인데요. 연초에 인플레이션 우려와 리스크 회피 심리로 인해 금 가격이 강세
강세를 보였었죠. 하지만 3월 이후부터는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기대가 겹쳐지면서 금 가격은 부정 국면에 돌입합니다. 반대로 3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4월달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버리죠. 앞에서 본 두 번의 사례를 보았을 때 금 가격이 먼저 선행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후에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성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보통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거나 경기가 불안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발생하면서 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위험성 자산에 해당되는 글로벌 증시나 비트코인은 하락하게 되겠죠. 금융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증시 하락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불안함은 정치적으로 해당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만 하죠. 즉 지정학적 위기나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정부 입장에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나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서 안정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 시장에서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 자본이 이동하겠죠. 즉, 금 가격이 먼저 상승한 이후에 하락할 때쯤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공식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을 배분해서 자산을 지키고요. 내 자산을 지킴과 동시에 자산을 증식시키고요. 위기가 해소되어 갈 때쯤 위험성 자산에 속하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재배분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에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배분시킬 때 100% 전환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시점이 위기가 해소되어 갈 때쯤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해소를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 시점이 50%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70% 아니면 80%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리스크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은 항상 분할로 천천히 옮기셔야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올해 상반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금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고요. 현 시점 이후부터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 하반기 감세 정책과 SLR 규제 완화 같은 유동성 완화 정책들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금의 수요는 줄어들고요. 위험성 자산으로 자본이 재배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죠. 이렇게 리스크가 해소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습니다. 샤프 비율이라고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어떤 자산이 위험성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샤프 비율이 높을수록 동일한 위험을 감수했을 때 더 높은 수익을 냈다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0.5 이상이면 양호, 1.0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평가하죠. 금을 살펴보자면 연평균 수익률은 약 7에서 8% 정도 되고요. 변동성은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샤프 비율은 0.3에서 0.5 정도 되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는 우수하고요. 하지만 단독 투자 대비 샤프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비해 비트코인은 연평균 수익률이 100%에서 200% 정도 되고요. 최근 5년 동안 수익률 평균은 6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샤프 비율 역시 0.8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극단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만큼 고변동성이 공존하고요. 강세장에서는 샤프 비율이 2.0 이상으로 매우 뛰어나기도 합니다. 약세장에서는 음의 샤프 비율로 바뀌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2018년도, 2022년도에 해당되겠네요. 즉 올해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유동성 확장 정책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중에 일부분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성 자산에 배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샤프 비율처럼 올해 하반기 자산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얼마 전에 진행했던 5주 완성 스페셜 특강에서 세세하게 다뤄드렸으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수강비는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면 신청 링크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계획된 기준에 따라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면 어떤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을 확인하셨고요. 데이터와 시나리오에 맞춰 올해 하반기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호와 전략 누구나 들으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은 언제든 예상을 넘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나만의 기준과 준비된 전략을 떠올리세요. 우리가 만든 이 작은 계획들이 어느새 여러분들의 든든한 안전 로프가 되어줄 겁니다. 진짜 투자 실력은 시장 흐름을 눈여겨보고요.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면서 스스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준비된 자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는 운이 아닙니다. 투자는 운이죠.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는 함정일 뿐입니다. 요즘 코인 투자자분들 많이 지쳐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글로벌 증시는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연일 축제 분위기인데 우리 코인 시장만 조용한 상황이죠. 자산 시장에는 상승하는 순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금의 가격이 먼저 상승한 이후에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닿는 순서로 따졌을 때 가장 아래에 해당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한 이 시기를 잘 견뎌낸다면 그 어떤 자산보다 달콤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을 거예요.
코인 이슈 경제 채널은 이미 상위 10% 투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공부 루틴을 매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지표와 온체인 신호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3개월 그리고 6개월 뒤에 내가 버티길 정말 잘했다 라면서 서로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또 다음 불장의 현장 함께 마주할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